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바이오지능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경민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이고요. 딥러닝을 활용한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이 최근에는 연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토론토 대학에서 무비큐에라는 그 논문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 연구가 처음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 연구는 이제 데이터셋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베이스라인을 측정한 것이지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연구가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관련해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제공한 첫 연구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레퍼런스 찾는 과정에서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문제를 정의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설명하고 모델 설명하고 그리고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에이전트라는 게 있죠. 요즘에 굉장히 핫해요. 이 질의응답 에이전트가 핫한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에코가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의 M 또는 시리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 로봇에도 MIT 지보라든지 아니면 페퍼에도 질의응답 에이전트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SKT 누구라든지 아니면 KT의 기가진이 그리고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도 질의응답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질의응답 에이전트를 지금까지 봐왔어요. 그런데 이 비디오 질의응답 에이전트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비디오 질의응답 에이전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비디오 컨텐츠의 내용에 대해서 로봇과 그리고 사람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고 그리고 로봇이 있어요. 이 아이와 로봇이 저 비디오의 내용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아이도 비디오에 대한 내용을 비디오로 보면서 학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로봇도 비디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학습을 할 거예요. 학습을 다 하고 나서 비디오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아이와 로봇은 질의응답을 하면서 비디오의 내용은 어떻고 뽀로로 만화 비디오 같은 경우에서는 술래잡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제일 먼저 잡혔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퀘스천 앤서링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비디오 질의응답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프로블렘 포뮬레이션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비디오들은 하나하나가 AVI 파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AVI 파일 하나에는 씬과 다이얼로그 페어가 존재를 합니다. 이 씬이라고 하는 것은 비디오 화면이고 언어가 제외된 비전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것은 SMI 파일로 만든 자막, 대화예요. 이 비디오 하나에 씬과 다이얼로그 페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씬과 다이얼로그는 서로 페어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등장하는 시기에 비디오의 화면을 캡처를 해서 이 쌍을 만들게 되면은 이 AVI 파일 하나당 자막의 개수만큼 씬 다이얼로그 페어가 존재를 하게 돼요. 자, 이 씬 다이얼로그 페어만 가지고 퀘스천 앤서링 하는 것은 굉장히 하드 프로블렘이에요. 그런데 이 하드 프로블렘을 이지 프로블렘으로 좀 더 쉽게 하려고 바꿔봤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씬 디스크립션을 새로 만들었고요. 이 씬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씬에 대해서 설명하는 화면 설명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퀘스천 앤서링 셋인데 퀘스천 하나에 파서블 앤서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이에요. 파서블한 앤서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해요. 이렇게 이지 프로블렘으로 풀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 같은 문제는 질의응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딥러닝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많은 고전적인 문제는 룰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온톨로지 기반으로 해서 푼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비디오 퀘스천 앤서 문제를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요. 모델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를 통해서 이 질의응답을 학습을 한 다음에 테스트셋에는 이런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 정보들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디오랑 이제 저 센텐스 페어가 있으면 네. 각각 샘플들이 비디오의 길이는 다 똑같이 고정돼 있는 건 아니겠죠? 요 각각의 비디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각각 비디오도 이제 스틸 프레임이 있을 테니까 그 프레임 그렇죠, 예. 개수가 다 틀린 거고. 그다음 그 궁금한 게 저쪽 다이얼로그는 실제 시인에 있는 그 대화 그 자체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디스크립션은 뭐 제3자의 관점에서 저 시인이 뭘 하는 건지를 설명해 놓은 거다. 네. 이렇게 그렇게 저 세 개의 페어가 있고 퀘션이 아까 5개인가 네, 맞습니다.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네. 답은 게 아이솔레이트 고리브 하나.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네. 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파서블 앤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앤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면은 이 씬과 다이얼로그와 디스크립션을 사용해서 퀘션에 알맞는 앤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퀘션 앤서 페어가 있기 때문에 퀘션 앤서 페어를 통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퀘션과 앤서의 패턴을 사용하면은 얘가 테스트 셋에 있는 퀘션 앤서 페어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비디오에 상관없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비디오를 기반으로 앤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NLP 문제를 보시면은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NLP 문제에서 F1 함수를 학습하는 거예요. 이 F1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인자로 센텐스 하나를 받아요. 센텐스 하나를 받고 출력 값으로 0에서 1 사이에 컨티뉴스 밸류를 출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센티멘트 아날리시스 같은 문제를 보면은 이 센텐스 하나를 인자로 받아서 0에서 1 사이에 극성을 출력하죠. 이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이 F1 함수 같은 함수를 학습하는 문제도 있고 좀 더 어려운 문제로 이 F2 함수를 학습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2개를 받아요. 문장 2개를 받아서 출력 값으로 0에서 1 사이의 밸류를 내놓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문장의 내용 유사도 측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센텐스 2개를 받아서 이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척도로 0에서 1 사이의 밸류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디오 퀘스천 앤서의 문제는 F3 함수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텐스 2개뿐만이 아니라 비디오가 인자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S1이라고 하는 것은 퀘스천이고 S2라고 하는 것은 앤서예요. 파서블 앤서예요. 그래서 각각의 퀘스천은 파서블 앤서가 5개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비디오에 대해서 퀘스천이 주어지게 되면은 파서블 앤서 5개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F3 함수를 5번 실행해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S2, 그러니까 앤서를 선택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1과 S2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V에 따라서 적절한 S2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에 기반해서 적절한 이 퀘스천에 적절한 앤서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데이터로 만화 비디오를 사용했어요. 뽀로로 만화 비디오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화 비디오는 문장이 쉬워요. 그리고 간단 명료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뽀로로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당 평균 7.2분 분량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벤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좀 더 프레딕션하기가 쉽다는 점이 있어요. 총 단어의 종류는 약 3,700개로 이루어져 있고 등장인물의 개수는 13개입니다. 자, 아까 이제 F3 함수인데 이 V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다면은 S1에 대해서 알맞는 S2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 F3를 최적화시키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만화 비디오를 선택한 이유는 이 F3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V가 굉장히 복잡하고 스토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 S1과 적절한 S2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퀘스천에 대해서 알맞는 앤서를 찾아야 되는데 이 V가 굉장히 복잡하고 종류가 많다면은 F3가 좀 더 최적화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만화 비디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비디오가 굉장히 단순하고 스토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F3를 최적화시키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만화 비디오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 질의응답, 비디오 스토리 질의응답 문제의 테스트 베드로서 만화 비디오를 선택을 한 겁니다. 만화 비디오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제 머신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 셋과 그리고 비디오 디스크립티브 센텐스를 수집을 해야 됐어요. 트레이닝 데이터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수집을 위해서 웹사이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에 뽀로로 만화 비디오를 다 올렸어요. 이건 이제 GIF 형식으로 화면을 올렸고 화면과 대화쌍으로 쭉 다 올렸습니다. 뽀로로 만화 비디오 183편을 사용했고요. 이 183편을 전부 다 올려서 AMT 워커를 고용을 해서 적절한 디스크립티브 센텐스와 퀘스천 앤서 페어를 작성을 하게 했어요. 자,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워커들이 AMT 워커들이 전체 비디오를 다 보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비디오를 따로따로 본 게 아니라 씬 다이얼로그 페어를 따로따로 본 게 아니라 전체 비디오를 다 보고 나서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퀘스천 앤서를 생각해 놓고 이 퀘스천 앤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씬 다이얼로그 페어 옆에다가 퀘스천 앤서 페어를 적도록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퀘스천 앤서 페어를 이제 씬 다이얼로그마다 그냥 바로 적지 않고, 일단 이렇게 적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퀘스천 앤서 페어를 로컬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의 어떤 부분에 위치하는지 로컬라이제이션 시킨 거예요. 전체 비디오를 보고 나서 퀘스천 앤서를 만들고 적절한 비디오의 위치에 로컬라이제이션 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그 퀘스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첫 번째로 적절한 씬 다이얼로그 페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 시켰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이 퀘스천 앤서 페어와 이 씬 다이얼로그 페어가 로컬라이즈 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테스트 셋에서는 이 로컬라이제이션 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이 로컬라이즈 정보를 찾도록 학습을 시켰어요. 관련된 사항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집한 화면 설명문은 다음과 같아요. 이거는 사실 비디오인데 지금 이제 PDF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제 이미지처럼 나왔어요. 사실 이제 비디오입니다. 각각의 비디오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뽀로로가 뽀로로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디스크립션으로 뽀로로 is away from his friend 라는 디스크립션이 달렸고,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책으로부터 뭘 꺼내요. 그러면은 디스크립션은 someone is taking a book from the shelf 라는 디스크립션이 생성이 되었어요. 퀘스천 앤서 애쉬로는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은 비디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디오를 3개의 이미지로만 샘플링해서 나타낸 건데, 이제 뽀로로가 뽀로로 친구들과 있다가 이제 친구들이 뽀로로 뒷담화를 이제 까고 있어요. 그러면은 뽀로로가 그 뒷담화를 이제 듣기 위해서 눈사람으로 변신합니다. 눈사람 변신해서 옆에 가서 몰래 듣는 내용이에요. 그때 질문은 What does Pororo do to listen the secret? 이라는 퀘스천이고, 앤서로는 Pororo becomes a snowman 이 정답 앤서고, false 앤서예요. 이거는 잘못된 앤서로는 뭐 다음과 같은 Pororo becomes a joker, Pororo hides behind the eddy 이런 것들이 이제 틀린 답변으로 생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27,328개의 화면 설명문을 생성을 했고요. 화면 설명문 하나당 평균 문장은 약 1.7개, 그리고 단어 개수는 13.6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문법과 철자 오류를 자동으로 교정을 했고요. 뽀로로 QA와 무비 QA라는 게 또 있어요. 뽀로로 QA는 이제 제가 만든 데이터셋인데, 무비 QA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론토 대학에서 미리 140개 영화에 대해서 퀘스천 앤서링 셋을 작성을 하고 또 저의 영과 마찬가지로 화면 설명문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 큐에 있는 화면 설명문과 제가 만든 뽀로로 큐에 있는 화면 설명문의 퀄리티를 비교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화면 설명문이 비디오의 시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만 기술하고 있는지, 뭐 외부 엑스터널 날리지가 필요 없이 시각 정보로만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디스크립션에 설명하고 있는지 점수에서는 뽀로로 QA가 무비 QA에 있는 디스크립션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화면 설명문이 비전 내용을 빠트림 없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뽀로로 QA가 무비 QA에 있는 디스크립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요거는 왜 있냐면요. 이제 퀘스천 앤서링을 풀기 위해서,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을 풀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무비큐에 있는 디스크립션 정보는 굉장히 앱스트랙트하고 좀 잘못된, 그러니까 비디오 자체에서만 얻을 수 없는 정보, 되게 수상적인 정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 데이터로는 뽀로로 QA가 더 낫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폴링 리저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퀘스천 앤서 셋도 만들었는데 총 제작한 퀘스천 앤서 셋은 8,900개 정도입니다. 더 많은 퀘스천 앤서 데이터 셋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서 이제 모호하거나 퀘스천 앤서 셋이 모호하거나 스토리 무관한 질의는 제거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니, 뽀로로 퀘스천 앤서를 하고 있는데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니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모호한 질문, 전체 뽀로로 비디오에 대해서 뽀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대답할 답변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모호한 이런 질의들은 제거를 하게 됐고요. 에피소드 한 개당 평균 퀘스천 앤서 개수가 약 52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집한 질의의 유형들을 모아봤는데 액션을 묻는 질문도 있었고, 예를 들면 What did Pororo do with the egg? 라는 액션을 묻는 질문이 있었고, 뭐 펄선에 관련된 것, 등장인물에 관련된 것, 아니면은 스토리에 관련된 좀 더 앱스트랙트한 비디오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한, 비디오 전체를 보고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한 질문들도 있었고,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도 있었고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퀘스천 앤서링 셋을 만들었어요. 만든 데이터셋을 다른 데이터셋들과 비교를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이고요. 뽀로로 QA랑 비슷한 무비 QA, 아까 말씀드린 무비 QA고, TGIF라고 요거는 GIF와 디스크립트 센텐스, 비디오 언더스탠딩을 위한 데이터셋이에요. 이제 MSR VT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데이터셋이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좀 2015년 전에 만들어진 데이터셋인데, 뽀로로 QA 데이터셋이 퀘스천 앤서링 개수와 관련해서는 제일 큰 데이터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코어런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을 해야 돼요.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을 해야 되는데, 비디오의 종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다 보면은 이 비디오가 이제 쿠킹에 관련된 비디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스포츠에 관련된 비디오도 있을 것이고, 그럼 비디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하는데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델이 최적화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도메인에 알만큼 최적화가 돼야 되는데, 코어런시가 없다면은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만화 비디오 시리즈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뽀로로 만화 비디오 시리즈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비디오의 내용이, 전체 비디오가 조금 더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로봇이 우리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 돌아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생활해요. 그러면은 그 로봇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코어런시일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의 반복된 일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일상된 반복 생활 속에서 로봇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제 로봇이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눈을 통해서 정보를 받잖아요. 눈과 귀를 통해서 이제 비디오 입력을 받는데, 로봇도 마찬가지로 카메라와 소리를 통해서 비디오 입력을 받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코어런시를 이해를 해야 우리 일상생활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뽀로로 퀘스천 앤서 데이터셋은 만화 비디오 시리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코어런시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만화 비디오 시리즈이고요. 만화 비디오라기보다는 시리즈물입니다. 이제 시리즈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시즌 1, 2, 3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시즌 2의 내용이 시즌 1의 컨티뉴어스한 스토리를 갖게 돼요. 그리고 시즌 3도 시즌 2와 1에 기반해서 시즌 3가 나오기 때문에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코어런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전 에피소드의 뭐 내용이 그렇죠. 다음 에피소드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타임 정보가 따로 들어가나요? 타임 정보는 들어가진 않고요. 이제 타임 정보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비디오 183개가 있어요. 각각의 에피소드 183개를 모아놨는데 이 각각의 비디오들은 183개 비디오들은 어느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들은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일관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피소드 1, 그 첫 번째 AVI 파일에서 퀘스천 앤서링을 학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AVI 파일에 대해서도 퀘스천 앤서링 셋을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비디오와 두 번째 비디오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면은 이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 셋을 S1이 주어졌을 때 S2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V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V가 다르게 되면은 S1과 S2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어려울 거예요. F3가 최적화되는데 좀 더 어려울 텐데 코어런시가 있는 비디오를 보면은 V의 내용이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S1과 S2에 대해서 관련된 답변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 F3를 최적화시키기가 좀 더 쉽게 되겠죠.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이제 학습을 시킬 때는 비디오도 들어가고 다이얼로그 들어가고 디스크립션 들어가는 거고요. 네.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 저기 F3에서 V 자체는 비디오 정보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이얼로그랑 디스크립션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V를 현재는 그냥 다 퉁친 비디오라고 한 거고요. 이 V 안에는 화면과 그리고 디스크립션과 다이얼로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비디오 정보 없이 디스크립션이랑 다이얼로그만 저기에 놓고 네네. 질문을 되지 해서- 않냐?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실험 결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비전 정보가 더 들어갔을 때, 좀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실험 결과 때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모델을 말씀을 드릴 텐데, 기반이 되는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예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인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퀀스 정보를 학습하게 되는데 그 정보를 모두 다 히든 노드의 히든 레이어에 있는 히든 벡터에 다 인코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히든 벡터에 많은 인포메이션을 넣는데 한계가 존재해요. 왜냐면은 히든 벡터는 사이즈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된 사이즈의 디멘전에 많은 정보를 넣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환신경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만 가지고 퀘스천 앤서링 모델을 만들려면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뉴스 데이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뉴스 기사이고 뉴스 기사를 학습을 한 QA 모델이 있는데 이 QA 모델에 퀘스천을 주면은 앤서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RNN을 가지고 퀘스천 앤서링 문제를 만들려면은 이 문장들을 RNN이 모두 다 학습을 해야 돼요. 이 단어 단위마다 입력이 들어와서 전체 기사를 다 본 뒤에 히든 벡터 하나가 생성이 될 거고 이 히든 벡터와 그리고 지리를 벡터로 나타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었든지 간에 인베딩을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히든 벡터와 지리 벡터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생성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퀘스천 자체가 기사의 가장 첫 문장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이 히든 벡터는 이 기사를 점점 학습함에 따라서 처음에 있는 문장의 인포메이션들을 많이 까먹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질문을 주면은 정확한 답변을 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때 해결책으로는 바이디렉셔널 RN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이디렉셔널 RNN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RNN이 기사의 정방향으로 학습을 시켜 나가는데 이 바이디렉셔널 RNN은 기사의 역방향으로도 문장을 학습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인풋이 각각의 단어인데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이 생깁니다. 정방향으로 학습시킨 RNN과 역방향으로 학습시킨 RNN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붙이면은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고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메모리를 활용해서 각각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하면은 자, 램에 저장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기사가 주어지고 이 기사에 대해서 퀘스천 앤서링을 하는 문제로 봤을 때 자, 퀘스천을 주면은 이 퀘스천은 기사에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리프레젠테이션 된 셋에서 기사와 관련되어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램에 이 기사의 인포메이션들이 각각의 단어 단위별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단어 단위든 아니면 문장 단위든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셋을 바탕으로 퀘스천을 주어지게 되면은 이 퀘스천이 적절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꺼내가지고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생성하면은 아까 RNN을 사용했을 때의 경우보다 좀 더 수월하게 인포메이션들을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아이디어가 메모리 네트워크 외에 가장 큰 아이디어고요. 이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것은 아까 보셨는데 이제 F2 함수, 그러니까 문장 두 개를 받아서 가장 적절한 문장 하나. 지금은 이제 S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이 기사에 있는 리프레젠테이션, 문장 단위든 단어 단위든 리프레젠테이션 집합이 있을 텐데 퀘스천이 주어지면은 가장 적절한 리프레젠테이션 하나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G 함수고요.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스코어가 가장 높은 SI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이 되고 나면은 지리와 이 선택된 S 스타라고 그럴게요. 가장 스코어가 높은 SI는 S 스타라고 부르면은 이 두 개를 합칩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보관법을 사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하는 방법인데 이 두 리프레젠테이션 평균을 구해요. 이 평균을 구하고 그러면은 이 평균값은 이제 SA라고 그럴게요. 이 SA는 퀘스천의 정보와 스토리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벡터입니다. 이 벡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적절한 답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AR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답변 셋이 있는데 가능한 답변 셋 중에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답변을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A 스타인데 선택된 답변이 A 스타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SA와 AR 두 개의 문장을 평가할 수 있냐면은 보통은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인베딩 매트릭스 사용해요. 이게 이제 U가 인베딩 매트릭스인데 파이 X와 파이 Y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문장의 리프레젠테이션이고요.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U라는 이제 매트릭스가 인베딩 매트릭스가 인베딩 공간으로 매핑해줘서 그 인베딩 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닷 프로덕트 계산을 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은 스코어가 높은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 F2 함수,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F2 함수를 두 번 실행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퀘스천이 주어지면은 적절한 스토리 고르고, 그리고 스토리 골랐으면은 또 한 번 F2 함수 돌려서 적절한 앤서를 선택을 하는 문제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트리플렛 로스라는 거를 통해서 메모리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데 이 트리플렛 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G 함수와 이 H 함수는 적절한 답변을 선택을 하는 함수인데 G 함수와 H 함수가 이제 퀘스천과
퀘션을 주어지게 되면은 적절한 스토리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스토리를 골랐으면은 답변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페어는 스코어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페어는 스코어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플렛 로스 펑션이에요. 그래서 S'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절한, Q가 이제 퀘션이고 S'이 적절한 스토리고, SI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스토리인데, 적절한 스토리와 퀘션의 페어의 스코어가 적절하지 않은 스토리와 퀘션의 페어보다 점수를 감마만큼 더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트리플렛 로스 함수이고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네트워크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나타내게 되면은 여기에 스토리가 존재를 해요. 이거는 이제 기사 문장이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비디오에 있는 다이얼로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각각의 문장들을 벡터로 나타냅니다. 리프레젠테이션 시켜가지고 얘를 테이블 형태든 어떤 형태든 저장을 해요. 스토리를 저장을 시켜놓고, 그러면은 퀘션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전체 저장되어 있는 문장 벡터들과 모두 다 비교를 해봐서 스코어가 가장 높은 스토리 선택하고, 그리고 퀘션과 합쳐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적절한 앤서를 선택을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을 텐데 네네. 그 트리플렛 로스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포지티브한 어떤 디스크립션, 네거티브 디스크립션 뭐 이렇게 선택하는 트리플렛 로스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 누가 논문에서 그거를 제안했다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다른 메모리 네트워크들이 네네네. 트레이닝하는 방법들보다 뭐 성능이 좋았다거나 혹시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한 거는 일단 약 2010년에 처음 이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냐면은 이미지와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이미지와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서로 쌍이 맞는,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이 이미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포지티브 디스크립션이 있고 설명을 못하는 네거티브 디스크립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미지의 리프레젠테이션과 디스크립션의 리프레젠테이션의 스코어가, 포지티브한 디스크립션 스코어가 다른 네거티브한 스코어보다 높게끔 학습시키기 위해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사용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 이제 관련된 논문이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2015년도에 메모리 네트워크 논문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ICLR 2016년에 나오긴 했죠. 이제 그 전에까지 아카이브에 있다가, 그때도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메모리 네트워크의 논문에 이제 트리플렛 로스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엔드-투-엔드 메모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트리플렛 로스라기보다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죠. 근데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랑 무엇이 다르냐면은 그냥 이제 그 뉴럴넷의 마지막 층에 SVM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럴넷의 마지막 층에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리플렛 로스는 SVM 하나 그냥 얹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해가 잘 안 되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굳이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들 간의 마진을 서로 이렇게 조절하는 로스, 그 지금 트리플 로스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 맥시멈 라이크리후드 그냥 에스티메이트하고 똑같이 항상 포지티브에 대해서만 트레이닝 시키는 것으로 해도 뭐 일반적인 네트워크가 다 QA 저런 셋에서 트레이닝이 될 거고 한데, 왜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를 만들고 또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를 만들려면은 어떤 포지티브를 선택하고 어떤 네거티브를 선택할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트레이닝 네, 잘 돼야지 맞습니다. 트레이닝이 잘 예, 되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저 트리플 로스를 네. 왜 굳이 트리플 로스를 쓰셨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죠. 아, 그게 성능이 더 좋더라는 예. 어떤. 예, 이 질문 이해했어요. 예. 사실 요걸 이제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하지 않으려면은 중간에 엔드-투-엔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퀘스천 셋을 주고 나면은 엔드-투-엔드를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 앤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우선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 중간에 페이지를 2페이지 줬어요. 페이지를 2페이지 줬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비디오 퀘스천 앤서를 주면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퀘스천 앤서 셋을 작성을 했어요. 그 작성을 하고 나서 적절한 비디오에 있는 씬 다이얼로그 페어에 로컬라이제이션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그 퀘스천을 바탕으로 해서 비디오 안에 있는 이 씬 다이얼로그 페어 중에 파지티브한 씬 다이얼로그 페어를 선택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페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네트워크에서 이 펑션입니다. 퀘스천이 주어지게 되면은 퀘스천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스토리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페이지 1이고 이게 페이지 1이고 두 번째 페이지는 네. 선택을 했으면은 네. 퀘스천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선택을 했으면은 보통 이제 평균을 내서 새로운 벡터를 생성하는데 그 벡터가 이제 퀘스천의 인포메이션과 스토리 인포메이션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이 벡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적절한 앤서를 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네. 이게 페이지 2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페이지마다 포지티브 케이스가 있고 네거티브 케이스가 네. 있어서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서 보면 엔드 투 엔드로 트레이닝 한다는 게 결국 저 페이지를 하나로 합쳐 맞습니다. 예. 텐션 넣어서 예. 다. 그거- 페이지 1이 들어가게 되면은 포지티브한 스토리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죠. 이 포지티브한 스토리 정보를 사람이 레이블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휴먼 레이버가 예, 필요한 있어야 거예요.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엔드 투 엔드로 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한 거죠. 페이지 1, 2를 합치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중간에 트리플 로스를 썼다는 거는 저 두 개의 페이지를 분리시켜 가지고 알고리즘을 조금 더 개선하고 하는데 분석이 용이하도록 일단 넣어놓은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드 투 엔드로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거티브 페어를 네. 네거티브는 되게 무한히 많이 있다 볼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근데 어떻게 에피소드, 그러니까 AV의 파일 하나당 퀘션 하나마다 포지티브 스토리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비디오 하나에 이게 이미지 한 장이랑 디스크립션 하는 게 맞습니다. 그 퀘션 하나당 씬 다이얼로그 포지티브 씬 다이얼로그 페어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미지 스틸 이미지 한 장. 스트리미지는 아니고요. 비디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얼로그의 시작과 끝 기준으로 해서 비디오를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디오 안에 씬 다이얼로그 페어가 만약 100개가 있었다면은 포지티브 스토리가 1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99개가 네거티브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메모리 네트워크의 그림이고요. 그런데 이 메모리 네트워크는 텍스트 퀘스천 앤서링 프로블렘에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풀려고 하는 문제는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프로블렘이에요. 그래서 이 메모리 네트워크를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프로블렘에 맞게끔 수정을 했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은 이제 씬 다이얼로그 페어가 들어오게 돼요. 씬 다이얼로그 페어가 예를 들어 한 비디오 하나당 페어가 100개가 있으면은 100개 페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씬 다이얼로그를 벡터라이제이션 시킵니다. 리프레젠트 시켜요. 씬 같은 경우는 레지듀얼 렛 사용해서 리프레젠트 계산했고, 근데 이거 비디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디오를 효과적으로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프레임 단위마다 리프레젠테이션 계산하고 그걸 이제 평균을 냈어요. 그게 이제 비디오 리프레젠테이션이고, 다이얼로그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스킵사우트 벡터를 뽀로로 데이터셋에 프리트레이닝 시켜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씬 다이얼로그 페어가 비주얼 벡터와 링귀스틱 벡터의 페어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페어 하나당 벡터가 2개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었어요. 하나의 벡터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비주얼 벡터를 링귀스틱 벡터 스페이스에 매핑을 시켜서 인베딩 매트리스 하나 둬서 새로운 벡터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주얼 링귀스틱 벡터 쌍을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 상으로 매핑을 시켜가지고
벡터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쌍 개수만큼의 벡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통해서 디스크립트 센텐스를 리트리버를 했어요. 이 각각의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바탕으로 해서 임베딩 매트리스 하나를 둬서 디스크립트 센텐스를 하나를 리트리버를 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비주얼 링귀스틱 쌍마다 디스크립티브 센텐스 하나가 리트리버를 됩니다. 이 리트리버된 센텐스와 다이얼로그를 합쳐서 하나의 긴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퀘스천앤서 프로블렘을 풀기 위해서 비디오 언더스탠딩을 해서 비디오를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 퀘스천 앤서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로 변환이 되었는데 이 변환된 이 문장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디스크립트 센텐스와 다이얼로그를 컨카테네이션 시켰기 때문에 이 길이가 길어서 메모리 네트워크에 있는 스코링 펑션은 원래는 임베딩 매트릭스 하나였는데 이 임베딩 매트릭스를 어텐션이 들어간 딥 모델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텐션이 들어간 딥 모델인데 예를 들어 문장 두 개의 스코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코링 펑션 자체가 문장 두 개의 유사성 또는 이 문장 두 개가 얼마나 이제 프로블렘에 적합한지 스코링을 매기는 펑션인데 먼저 바이디렉셔널 LSTM으로 문장 X를 리프레젠트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벡터 하나가 생성이 될 텐데 이 벡터를 바탕으로 해서 웨이트를 계산합니다. 요거는 또 다른 문장 Y가 있는데 이 Y에 대해서 각각의 단어 단위별로 리프레젠테이션이 생겨요.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생기는데 원래는 이 X 같은 경우는 이 단어 단위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에버리징 시켜서 하나의 벡터로 문장 벡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Y를 문장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에버리징 시키는 게 아니라 웨이티드 썸을 주는 거죠. 어떻게 주냐면은 X에 기반해서 X의 리프레젠테이션 기반으로 해서 웨이트를 계산한 다음에 이 웨이트를 계산한 웨이티드 썸을 해서 문장 Y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장 X에서 필요한 단어들이 가중치가 높게 되겠죠. 예를 들면 뽀로로는 어디에 갔니? 라는 문장이 X라면은 Y가 뽀로로가 지금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라는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제대로 학습이 됐다면은 학교라는 단어에 높은 웨이트가 주겠죠. 실험을 세팅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뽀로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 셋 중에서 전체 중에 60%는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고 20%는 발리데이션, 나머지 20%는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데이터 집합별 질의 개수를 보면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5,5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발리데이션 데이터가 약 2,000개, 테스트 데이터 셋이 1,500개 정도 됐습니다.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휴먼 퍼포먼스를 계산했고요. 그리고 VQ에서 사용됐던 기본 모델들이 얼만큼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프로블렘에 잘하는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기존 메모리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엔드-투-엔드 메모리 네트워크도 비교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제안한 심층 임베딩 메모리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제가 제안한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험 종류를 여러 개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입력 모달리티에 대해서 아블레이션 엑스페리먼트를 실행했는데 이 아블레이션 엑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뉴로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하나의 모듈을 일단 제거를 해보고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모듈들을 하나하나씩 한 번씩 제거를 해보고 각각의 모듈이 얼만큼 태스크를 하는데 기여를 하는지 평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퀘스천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이얼로그라든지 화면이라든지 화면 설명문이 퀘스천 앤서링 프로블렘을 푸는데 얼만큼 기여를 하는지 평가를 해봤습니다. 결과고요. 이 Q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디오 없이 비디오 블라인드 퀘스천 앤서링이에요. 그랬을 때 휴먼은 약 28.2%를 보였는데 이거는 5개의 객관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서 베이스라인이 2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랜덤 프레딕션이 20입니다. 그랬을 때 VQA 모델인 LSTM V 플러스 Q가 이거는 이제 LSTM을 퀘스천을 LSTM으로 인코딩하고 그리고
씬을 레지듀얼렛으로 인코딩해서 시밀라리티를 비교를 한 겁니다. 앤서와 시밀라리티를 비교한 건데 VQA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성능이 제일 잘 나왔는데 모달리티를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이 L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다이얼로그고 V는 비디오입니다. 화면이에요. 그리고 E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립티브 센텐스이고 요거는 모달리티를 여러 개 조합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잘 나오는 것은 모든 모달리티를 다 사용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이얼로그와 화면과 디스크립티브 센텐스를 모두 다 사용했을 때 성능이 약 68%가 나왔고요. 요 Q 플러스 L 플러스 E는 무엇이냐면은 이 화면 정보를 넣지 않고 계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랭귀지와 다이얼로그와 디스크립티브 센텐스를 통해서 계산한 결과 65% 나왔고요. 그리고 Q 플러스 V 플러스 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막 블라인드입니다. 자막을 보지 않고 풀었을 때는 약 54%. 그리고 이 Q 플러스 V라고 하는 것은 자막도 사용하지 않고 이 화면 디스크립티브 센텐스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49.7%를 나타냈어요. 이렇게 돼서 좀 더 많은 비디오의 모달리티를 추가할 때마다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VQA 모델 같은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비디오 모달리티를 다이렉트로 사용할 때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Q 플러스 L은 비디오에서 이제 다이얼로그만 사용한 것이고 다이얼로그와 퀘스천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푼 것이고 Q 플러스 V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디오를 다이렉트로 사용해서 계산한 결과인데 비디오를 다이렉트로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LSTM뿐만이 아니라 워드2백이라든지 아니면 백오버월드를 사용했을 때도 성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제가 제안한 뽀로로 QA가 아니라 무비 QA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SSCV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컨볼루션한 CNN 기반의 모델이에요. 이거는 이제 2016년 CVPR에 발표됐던 모델인데 이 모델을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해봤는데 제가 제안한 모델이 성능이 다른 기존 모델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무비QA가 이제 그 컴페티션을 해요. 컴페티션을 작년부터 했는데 제가 올해 2월 달에 성능을 낼 때는 그때까지는 1등이었어요. 근데 한 논문을 제가 제출하고 나서 3주 뒤에는 1등이 바뀌었는데 1등 성능이 제가 냈을 때는 30% 정도 나왔어요. 20% 베이스라인인데 이 무비QA 모델이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성능이 좀 낮게 나온 면은 있습니다. 이 무비QA라고 하는 것은 이제 140개 영화에 대해서 6,400개 정도의 퀘스천 앤서링을 제공을 하는 데이터 셋이에요. 이 낮은 성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무비QA는 코어런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도 있고 그리고 뭐 럭키 같은 영화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영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스토리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모델을 최적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정성적 평가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퀘스천으로 How is the sky and the weather during the rematching morning? 이라는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앤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스토리 없이 그냥 풀면은 The sky is sunny and there were no clouds but it was snowing 이라는 답변이 선택이 되었는데 비디오를 제공을 하면은 이 모델이 씬을 선택을 먼저 하고요. 씬 다이얼로그 페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앤서를 선택을 했는데 The sky is blue and the weather was very nice라는 답변을 잘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연구는 이제 커리큘럼 러닝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커리큘럼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좀 더 복잡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뽀로로 QA와 같이
보다 간단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리고 그 모델로 복잡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무비QA 같은 모델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향후 연구이고요. 그리고 비디오 이해 모델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고 앤서를 선택하는 문장을 앤서를 지금 객관식 중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제네레이티브 모델을 만드는 것이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QA 쪽은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그 쿼리와 답변의 어떤 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코사인 시뮬러티를 사용했잖아요. 네, 다 프로덕트입니다. 인풋 데이터도 뭐 피처 다양하게 썼지만 아무튼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렸는데 혹시 이런 QA 문제 프로블럼에 접근할 때 번역 모델, 뭐 시퀀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번역 모델로 접근하는 이런 경우들은 없나요? 번역 모델로 사용하게 되면은 번역 모델은 제가 못 봤고요. 네네. 번역 모델로 사용하게 되면은 단점이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는 네. 그 문법 문제에 있어서 취약해요. 그래서 이제 단문장 생성 모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네. 지금 객관식으로 답변을 보여주고 파서블한 앤서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리고 필요한 앤서를 정답 앤서를 하나 선택을 하는 리트리벌 문제예요. 근데 번역 문제로 가면 번역 모델을 쓰면은 문장을 단어 단위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시퀀스 모델 같은 게 문법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연구용으로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직접 상용으로 쓰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거는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서 네. 시퀀스로 번역 문제를 CNN을 이용해서 번역 문제 해결했던 게 좀 잘 생각이 나는데 그 모델의 전체 프레임워크 구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 그때 거기서 했던 것 중에 그 인코더와 디코더의 어텐션 간의 시뮬러리티를 구하는 혹은 어텐션의 시뮬러리티를 맞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느낌이 좀 모델 구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이제 Q&A 퀘스천 앤 앤서링을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맥락이 비슷하다면은 다른 모델을 채용하거나 아니면은 시퀀스의 모델이 여기에서 그 시뮬러리티를 개선하는 부분에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예전에 그 메모리 네트워크가 나올 때 바비테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비테스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인데 이거는 텍스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전 정보를 다 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비테스크 문제에 대해서 바비테스크 상당히 스몰 월드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개수 굉장히 작아요. 처음에 약 95% 정도 나왔어요. 전체 이제 에큐레시 95% 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시퀀스로 바비테스크를 푼 연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는 바비테스크 문제가 앤서가 이제 단어예요. 한 단어, 싱글 워드예요. 문장이 아니라. 그때 에큐레시가 약 90% 초반이었는데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싱글 워드였기 때문에 그 프로블럼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능이 어느 정도 90% 초반 정도 나왔는데 이게 문장 단위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마지막에 이제 성능 장표에서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좋아졌음을 이제 입증을 이렇게 임페리컬하게 이제 성능이 좋아진 게 보여졌는데 뭐 어떤 게 다른 베이스라인 알고리즘에 비해서 성능이 좋아졌는지를 제가 이제 그 제안하신 네네네네. 모델을 잘 네. 이해를 못해서 네. 이제 탁 오는 게 없거든요. 제가 좀 사실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기존의 모델은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랑 엔드 투 엔드 메모리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모델에 대해서 이 모델로 이제 성능 측정을 한 게 있는데 이게 기존 모델이에요. 기존 모델. 근데 이 기존 모델은 텍스트 퀘스천 앤서링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모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로 비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이 비주얼 정보와 이거 이제 비주얼 벡터이고 이 링귀스틱 벡터인데 이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똑같이 퀘스천 앤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퀘스천 앤서 2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는 텍스트 퀘스천 앤서처럼 그냥 퀘스천 앤서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비주얼 벡터를 바탕으로 해서 퀘스천 앤서를 해서 그 비주얼을 보면은 비디오의 그 인포메이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링귀스틱과 비전. 그 비전에 대해서 퀘스천 앤서를 하고 링귀스틱에 대해서 퀘스천 앤서를 하면은 두 개의 모달리티에 대해서 앤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앤서를 앙상블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그랬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할 때 그 퀘스천은 비전 정보와 링귀스틱 정보를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비주얼 정보와 링귀스틱 정보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 모델을 두 개 만드는 거예요. 비주얼 모델과 링귀스틱 스토리 모델.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앙상블을 하게 되면은 정보가 많이 손실이 됩니다. 비주얼 정보와 링귀스틱 정보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퀘스천을 낼 때 그러면 저 조금 계속 저 실험에서 그럼 보면은 원래 제한됐던 메모리넷이나 이런 네트워크도 똑같은 프레임으로 멀티 모달리티가 적용되도록 바꾼 다음에 실험을 해야지 이게 페어한 실험이 되지 않나. 그쵸. 근데 그 모델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쵸. 없는 네. 거죠. 예, 그거를 만들면 그게 이제 페이퍼가 될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보면 엔드 투 엔드 지금 저거는 두 페이지로 나눠서 첫 번째 페이지를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 페이지 트레이닝 했는데 그것도 또 엔드 투 엔드 메모리 네트워크는 풀로 그냥 주고 이제 이게 이제 백프랍을 하는데 지금 모델에서는 이제 그 중간에 보니까 리트리버를 하는 쪽이 미분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백프랍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지금은. 네. 그것도 조금 언페어하지 않나. 딱 네트워크 비교하는. 그 메모리 네트워크는 엔드-투-엔드 메모리 네트워크는 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이제 퉁으로 하는데 이 메모리 예. 네트워크는 그쵸, 걔는 디스크리트. 그쵸 이제 걔는 페이지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쟤는 언어에 대해서만 메모리 네트워크가 나와 있는 거라서 언어랑 비디오를 따로따로 그 구조를 만들어서 마지막에서 이제 퓨전을 한 결과가 나온. 그쵸. 예, 그렇게. 그렇죠.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에 그 질문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그 질문의 종류에 따라 그 애큐러시가 좀 다르게 나오나요? 그거를 예, 측정을 했는데 여기는 결과는 넣지 않았어요. 근데 네. 보통은 Y 같은 경우에서는 성능이 제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문 유형이 있는데 그 질문 유형 중에서 어떤 질문은 이제 액션을 묻는 질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질문은 이제 뭐 그 캐릭터에 관련해서 묻는 질문도 있을 것이고 약 한 10몇 가지가 됐는데 질문 카테고리별로 성능을 측정을 해보면은 Y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혹시 기억나시면? 한 7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사람 캐릭터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은 70% 나왔는데 대개는 잘 나오는 것이 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아큐러시가 높냐면은 다이얼로그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으면은 애큐러시가 높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더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